그래서 제 매매 전략은 지금 보시는 이 위치에서 안녕하세요, 캔드레신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제가 텔레그램을 드디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방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여기서 제가 주로 하는 매매법인 5분 캔들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도 여기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관점을 올리고 후속으로 올리는 관점도 여기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따로 돈을 받고 텔레그램 통해서 리딩방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없으니까 이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제 관점에 대한 히스토리죠. 최근 관점이 이 물음표 쳐져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맞췄던 구간, 그러니까 적중을 했던 구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X표는 적중을 못했던, 그러니까 손절이 나갔던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최근 관점을 제가 계속 리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지금 여기는 물음표로 해놨느냐.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게 방향성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냥 상승한다. 두 번째는 하락했다가 상승한다. 그 중에서 저는 분명하게 하락했다가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관점을 엄밀히 말해서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아직 이 관점이 폐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관점을 폐기로 보는 순간은 여기 초록색 이 선을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처럼 엄청난 대불장이죠. 지금 금리가 B컷으로 예상도 못하게 굉장히 큰 호재가 터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캔드레시는 왜 하락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그동안은 제가 항상 차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약간 중장기적 그리고 큰 매크로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약간 세력의 심리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차트가 흘러가는지 프랙탈적인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밌는 주제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재도 아주 많은 종류의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라는 호재에 대해서 살펴보면 금리와 유동성 이 두 가지는 우리 금융시장에서 많은 호재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에 있는 호재예요. 그만큼 그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0.5% B컷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큰 호재임에는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호재가 터졌을 때 우리 일반적인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당연히 대불장의 시작, 대상승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 개미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큰 호재가 있었을 때는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세력이면 나의 목표는 이 개미들을 최대한 안 태우고 상승시키는 게 내 목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큰 호재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 방법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공포 주면서 개미 털고 상승, 급락을 주면서 바로 상승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미들이 탈자리 안 주고 바로 계속 상승시키는 거.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1번 이후에 2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왜 하느냐? 이거는 그냥 네 뇌피셜이지 않느냐?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금리 인하, 이 정도 급의 큰 호재가 최근에 언제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만큼 큰 호재는 ETF 승인이에요.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 ETF 승인도 마찬가지고 자금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얘기죠. 비트코인 ETF 승인은 2024년 1월 10일에 있었어요. 승인이 된 이후에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굉장히 큰 공포를 줬죠. 물론 ETF 승인은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어떤 그런 변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팩트를 놓고 보면 ETF 승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비견될 수 있는 이렇게 큰 호재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공포를 한번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공포를 한번 주고 나서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 거의 되돌림이 없죠. 이 얘기는 뭡니까? 탈자리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 호재가 터지고 급락을 주면서 공포를 주고 탈자리를 안 주고 올렸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상승분의 되돌림을 보면 안 봐도 뻔합니다.
대부분 다 0.236에서 0.38이 되돌림이에요. 그만큼 조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런 0.236과 0.38이 조정을 작게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임펄스에서 연장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장파가 나올 때 굉장히 큰 호재가 터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다? 큰 조정을 한번 준다. 공포를 한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물론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세력들이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패턴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흘러간다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그리면서 수렴을 하다가 노란색 박스에서 호재가 터지고 올라가는 척하면서 한번 내려가서 페이크를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저번 방송에서 저는 Y파 삼각 수렴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Y파 삼각 수렴에서 이 마지막 2파동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2가 더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관점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삼각 수렴이 돌파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거는 관점에 대한 폐기가 아니냐. 삼각 수렴은 여기 시작점을 제로라고 불러요. 제로와 B와 D를 잇는 라인, 이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삼각 수렴은 BD 라인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B와 D를 잇는 라인만 살아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D 지점이 B의 최대 지점, 즉 이 초록색 지점을 넘지 않는 이상 삼각 수렴은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엘리엇 파동에서 러닝 트라이앵글이라는 개념이 있죠. 여기, 즉 제로, 시작점을 B가 상회하는 파동을 뜻해요. 그래서 삼각 수렴이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지만 이 B 지점이 처음의 시작점을 올라가 버려서 만드는 삼각 수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 처음 시작점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각 수렴에서. 그래서 삼각 수렴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페이크 아웃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페이크 아웃이 많이 나와요? D 페이크 아웃, E 페이크 아웃. 그러면 현재 차트로 와서 살펴보면 수렴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추세로 하락하는 거래량,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보통 삼각 수렴이 돌파가 되면 이 거래량에 대한 추세 하락을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의 거래량이 증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의 하락이 더 남아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 관점은 나왔죠. 저는 지금 당장 급등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다. 이게 제 관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영상과. 그러면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사실 방향성보다 중요한 거는 진입 타점이고 진입 타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매 전략이죠. 진입 타점을 지금 어떻게 잡을 건가? 사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려왔을 때 롱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하죠. 지금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만약에 배율을 한 2배, 3배 적게 분할 진입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근데 저처럼 5배, 10배 쓰시는 분들은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하모닉 딥가틀리 패턴이 성립을 하고 제가 항상 캔들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단기 고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캔들 신호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위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전략은 지금 보시는 이 위치에서 어떤 캔들 신호가 나오는지 지켜볼 겁니다. 특히 이렇게 고점과 가까운 위치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탑펀팅 캔들 고점, 수평, 횡보 이후에 스탑펀팅 하면서 나오는 1대1 윗꼬리 음봉이나 작은 캔들 음봉 스프링 같은 여러 번 언급했던 그런 스탑펀팅 캔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온지 살펴볼 예정이고 그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업로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앞으로 텔레그램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꼭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